민강유통 이사회장. 숨막히는 긴장 속 투표 결과가 발표되자 공기는 산산조각나듯 갈라졌다. 찬성 7 반대 4. 민강유통 신임 사장으로 백설의 씨가 내정되셨습니다. 그 순간 고요는 폭풍으로 변했다. 임원들의 표정은 얼어붙고 기자들의 펜끝은 종이를 찢듯 달려갔다. 경채는 얼굴이 새빨갛게 물들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말도 안 돼. 이건 조작이야.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구의 딸인데. 아버지가 세운 민강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는데 왜 내가 사장이 아니지? 그녀의 울부짖음은 절규였고 회의장은 순식간에 혼돈의 소용돌이에 빠졌다. 반면 서리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민강을 맡겨주신 뜻 결코 헛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 목소리는 단단했으나 속내는 분명 떨리고 있었다. 그러나 누구도 그 떨림을 감지하지 못했다. 오히려 강철 같은 의지로 들려왔기 때문이다. 분노로 치를 떠는 경채의 팔을 누군가 잡았다. 바로 선재였다. 그는 낮게 속삭였다. 전무님, 지금은 물러나야 합니다. 때새에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경채는 눈물을 머금은 채 속삭였다. 이대로 물러나라고? 절대 못해. 절대 저 여자한테 사장 자리를 넘길 수 없어. 선재는 더 강하게 그녀의 손을 붙잡으며 말했다. 잠시 몸을 낮추세요. 폭풍이 지난 뒤에야 다시 칼날을 빼어들 수 있는 법입니다. 다음 날 아침, 민강유통 본사 정문 앞 직원들이 도열에 서 있었다. 현수막에는 신임 사장님 첫 출근을 환영합니다라는 문구가 걸려 있었지만 그 속에는 어딘가 불편한 긴장감이 흘렀다. 검은 차에서 내린 서리. 직원들의 박수와 환호가 쏟아졌지만 그 박수는 절반은 기대, 절반은 의심이었다. 꽃다발을 쥔 경채가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입술은 피가 날 정도로 깨물려 있었다. 그러나 끝내 내뱉었다. 첫 출근을 축하드립니다, 사장님. 서리는 시익 웃으며 그 꽃다발을 받아들었다. 고맙습니다. 전무님. 그 미소에는 감사가 아닌 경고가 숨어 있었다. 경채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이미 도끼로 가득 차 있었다. 사장실. 서리는 권좌에 앉아 서류를 넘기고 있었다. 그녀의 손끝은 단단했고 눈빛은 결연했다. 경채 전무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경채가 들어섰다. 서리는 그녀를 똑바로 노려보며 무겁게 말했다. 이제부터는 제대로 하세요. 한 번만 더 그런 짓을 하면 그땐 정말 끝입니다. 경채는 차갑게 웃으며 대꾸했다. 끝이라니. 그렇게 쉽게 날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해? 서리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가 아니라 내 욕망이 끝날 거라는 뜻이에요. 그날 저녁 어두운 선술집 구석. 경채와 선재가 마주 앉아 있었다. 기름 냄새가 밴 테이블 위에 술잔이 쌓여갔다. 경채는 낮게 물었다. 그럼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거야? 이대로 서리가 사장으로 군림하는 걸 지켜보라는 거야? 선재는 술잔을 내려놓으며 차갑게 대답했다. 아직 방법은 있습니다. 회장님의 유언장에 있는 한 우리는 승산이 있습니다. 그때 회장직에 올라서 모든 걸 바로잡으면 됩니다. 경채는 눈빛을 번뜩였다. 회장직? 그래. 결국 최후의 권력은 사장이 아니라 회장이었지. 그렇다면 사장은 잠시뿐 내가 진짜 노려야 할 건 아버지의 자리야. 선재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민강의 운명을 바꿀 열쇠는 그 문서에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손에 넣는다면 서리 따윈 허상에 불과하죠. 경채는 술잔을 움켜쥐며 절규했다. 좋아 설에 내가 사장으로 웃을 수 있는 건 오늘이 마지막이다. 난 결코 무너지지 않아. 오히려 내가 무너지는 걸 직접 보게 될 거야. 사장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길게 쏟아졌다. 새로 단장된 집무실에 앉은 서리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야. 그녀의 손에는 회계 보고서가 쥐어져 있었다. 민강유통의 실적은 예상보다 낮았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 언론과 시장이 곧바로 신임 사장의 무능으로 몰아붙일 구실이 될 수 있는 위험한 도화선이었다. 첫 경영회의. 임원들이 도열에 앉아 있었다. 서늘한 시선, 속삭임, 비웃음. 모두가 이 자리를 불편해했다. 서리는 단호하게 입을 열었다.
민강은 이제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불투명한 거래, 불필요한 리베이트, 특혜성 계약 모두 없애겠습니다. 투명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습니다. 임원들 사이에서 웃음 섞인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분식집 하시던 분이라 그런지 이상은 원대하시군요. 투명하게 경영해서 남는 게 있긴 하려나? 회의장은 서늘한 조롱으로 가득했다. 그때 경채가 일부러 나섰다. 사장님의 말씀 참 멋집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죠. 회사는 이상으로 굴러가는 게 아니라 숫자로 굴러갑니다. 사장님께서 이상에 매달리시면 그 피해는 직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직원들이 웅성였고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다. 서리는 경채를 똑바로 노려보며 대답했다. 그래서 제가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앉은 이유가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 경채는 일부러 직원들 앞에서 크게 말했다. 사장님은 좋은 분이시죠. 하지만 민강은 이상으로만 지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다들 알잖아요. 직원들의 표정은 흔들렸다. 그들 사이에 불안의 씨앗이 심어졌다.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서리는 주먹을 움켜쥐었다. 경채, 넌 결국 사람들의 마음부터 흔들고 있구나. 그날 오후, 공 실장이 서리의 방을 조용히 찾았다. 그녀는 무표정하게 봉투 하나를 내려놓았다. 사장님, 이건 회장님이 생전에 남긴 기록 일부입니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경채 전무와 선재 씨가 저를 미행하고 있습니다. 서리는 놀란 눈빛으로 물었다. 왜 당신을? 공 실장은 차갑게 대답했다. 제가 유 원장의 위치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순간 서리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역시 모든 열쇠는 그 문서에 있었군요. 밤, 어두운 선술집 구석. 경채와 선재가 다시 마주 앉았다. 탁자 위에 펼쳐진 서류에는 공 실장의 흔적이 적혀 있었다. 경채는 치를 떨며 말했다. 결국 저 여자가 키를 쥐고 있었던 거네. 공 실장만 잡으면 유 원장도 권력도 모두 내 손에 들어와. 선재는 차갑게 웃었다. 맞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일 때가 됐습니다. 서리가 사장 자리에 앉은 지금 우리는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경채의 눈빛은 광기로 불타올랐다. 좋아, 그렇다면 서리, 넌 이제 끝이야. 꽃다발을 건넸던 내 손이 곧 내 목을 조를 거다.